9단원 고정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이란 한 블록 지령으로 복수의 이동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이며 그중 고정 사이클은 구멍 가공에 관련된 기능을 간단하게 지령하는 기능입니다. 고정 사이클의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 지령된 X, Y축 좌표점에 급속 이송합니다. 이때 공구는 가공할 면에 접촉된 상태가 아니라 Z축으로 여유를 두고 이동하므로 이때 놓여진 임의의 Z축 위치를 초기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Z축으로 초기점에 있는 공구를 R점까지 급속 이송합니다. 초기점에서 절삭을 시작할 경우에는 소재와 공구 사이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R점까지 급속 이송을 합니다. 이때 R점은 클리어런스점으로 공구와 소재 사이의 틈새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R점에서 접근한 공구를 Z점, 즉 가공 최종 깊이까지를 절삭한 후에 절삭이 끝나면 초기점 또는 R점으로 Z축을 소재 위쪽으로 안전하게 복귀합니다. 가공 후에 마지막에 초기점으로 복귀하려면 G98 초기점 복귀를, R점으로 복귀를 하려면 G99 R점 복귀라는 코드를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정 사이클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G98 혹은 G99라는 코드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고정 사이클은 이러한 기본 동작에 G코드 종류에 따라 약간의 변형된 동작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구멍 작업은 크게 드릴, 탭, 보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작업도 가공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G코드를 선택하여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81 드릴링 사이클입니다. 이 코드는 고정 사이클의 기본 동작을 그대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G81 블록에 지령된 X, Y 구멍 뚫을 좌표로 급속 이송을 한 후에 현재 놓여진 위치를 초기점으로 하여 지령된 R점까지 급속으로 이송합니다. 이때 R점은 보통 3 내지 5mm 정도를 지령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점으로 접근한 공구를 Z점, 즉 가공 최종 깊이까지 절삭하여 드릴 작업을 합니다. 이때 R점에서 Z점까지의 이송 속도는 F에 지령한 값에 의해 절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이 완료된 후에는 G98 혹은 G99라는 코드에 의해서 초기점 혹은 R점으로 Z축 복귀하면서 G81 동작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가공 순서는 사용자가 따로 지령할 필요가 없으며 G81 블록의 지령 형식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이러한 순서에 의해 자동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지령 형식에 K는 반복 횟수로 절대 지령 G90일 경우에는 한 번이므로 따로 지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절대 지령의 경우에 K3을 지령했을 경우에 구멍을 3번 연속하여 가공하게 되므로 가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지령할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G81 코드를 지령하여 가공이 완료된 후에 동일한 조건의 다른 위치에도 드릴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G81 코드는 모달되므로 변경된 구멍 좌표인 X, Y만 그 밑 블록에, 아래 블록에 X, Y 좌표를 지령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구멍 가공을 하실 때는 G81 블록을 일일이 다 지령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구멍 가공이 모두 끝났다면 맨 끝에는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 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림과 함께 각각에 대한 이제 움직이는 경로를 설명드렸으며 고정 사이클에서의 포맷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X, Y는 가공 구멍에 뚫을 구멍의 X좌표, Y좌표를 나타내며 Z는 가공하고자 하는 소재의
최종 가공 깊이 Z점이 되고 R점이란 클리어런스점이라고 해서 가공을 시작할 공구와 소재 사이의 틈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F는 이때 R점에서 Z점까지 절삭할 이송 속도를 나타내며 K는 그 구멍을 반복할 횟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81이라는 기능을 이용한 드릴링 사이클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면 G82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81과 동일한 작업에 다른 점은 82 블록을 보시면 지령 형식에 P라는 영문자가 있습니다. 이 P는 휴지 시간을 나타내며 이 휴지 시간은 구멍 맨 마지막 최종 깊이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가공이 끝난 후에 바로 초기점이나 R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마지막 점에서 약간의 휴지 시간을 주고 난 후에 공구를 도피하고자 했을 때 82라는 코드에 의해서 휴지 시간을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G81과 82의 차이점은 81의 경우에는 가공이 끝난 후에 휴지 시간을 줄 수가 없으며 82의 경우에만 휴지 시간을 지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지 시간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81과 82를 선택하여 지령하시면 G81이나 G82라는 코드를 이용한 드릴 가공 시에는 가공 깊이가 깊고 드릴 경이 큰 경우에 가공 부하가 많이 걸리므로 Z축으로 조금씩 깊이 조절을 하면서 가공할 수 있는 G73 고속 팩드릴링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73 코드에는 Q 값에 의해 Z축 1회 절입량을 지령할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지령된 X, Y 축 가공할 위치로 급속 이송 후에 초기점에서 R점까지 급속 이송, R점에서 Z축으로 먼저 Q만큼 절입 후에 D만큼 도피, 다시 Q만큼 절입 후에 D만큼 도피를 가공 Z점 최종 깊이까지를 반복해서 수행시킵니다. 이때 D는 파라메타 5114번에 설정된 치수입니다. 이렇게 가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G98, G99에 의해 초기점 또는 R점까지 복귀합니다. G73 코드를 이용해 가공을 하시게 되면 Q라는 값에 의해서 양을 조절하면서 살짝살짝 D라는 치수만큼이 공구 위로 빠지면서 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줄 경우 작업을 하시기에 용이한 기능입니다. 이때 파라메타 5114번의 그 값은 초기 값으로 기계 메이커에서 출하 시에 1mm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1mm를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릴 가공을 할 경우에 가공의 깊이를 조절하는 G73 코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가공 시 칩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G83이라는 팩드릴링 사이클을 이용하여 가공 중에 칩 배출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83의 경우에도 Q 값에 의해서 Z축으로 1회 절입량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경로를 그림상으로 보시면 가장 먼저 지령된 X, Y 가공할 구멍 위치로 급속 이송을 한 후에 초기점에서 R점까지 급속으로 이송, R점에서부터 Q에 지령한 값만큼 절입을 하고 난 후에 절입이 끝나면 R점으로 급속 이송을 해서 칩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공을 하기 위해 소재 안으로 절삭을 다시 Z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Z축으로 마지막 가공한 깊이에서 D만큼 덜 간 지점까지를 급속으로 이송합니다. 이유는 R점에서 다시 절삭을 하게 되면 가공된 부위를 또 절삭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공된 Z점까지 급속 이송할 경우에는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파라메타 5115번에 설정된 D라는 만큼의 여유를 남긴 상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메이커에서 출하 시에 5115번에는 1이라는 치수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하시지 않으면 마지막 가공한 끝점에서 1mm를 남긴 위치까지를 다시 급속 이송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Q만큼 절입 후에 R점으로 도피, 다시 가공한 마지막 끝점에서 D만큼 남긴 여유거리를 주고 다시 급속으로 이송을 한 후에 Q만큼 절사, R점으로 복귀. 이거를 지령한 Z축 가공 최종 깊이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Z점 가공 최종 깊이까지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G99, G98에 의해서 R점 혹은 초기점까지 복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조절을 하는 기능은 두 가지로 G73과 83을 이용해서 칩 배출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드릴링 사이클을 이용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의 도면을 보시면 사각형의 소재에 4개의 구멍 작업을 하는 도면으로 이때 프로그램 원점은 X, Y축으로는 소재 중심, Z는 소재 윗면을 원점으로 설정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원점의 위치를 G54라는 워크 좌표계에 설정해 놨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4개의 구멍은 모두 파이가 8.5짜리 드릴이며 가공할 깊이는 25입니다. 이렇게 파이 8.5짜리 드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2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줍니다. 일단 드릴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구멍 뚫을 위치를 자립하기를 하는 센터 드릴 작업이 필요하므로 1번에 파이 12짜리 센터 드릴이 그리고 2번에는 파이 8.5짜리 드릴이 꽂아 있다라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4자리의 숫자로 지정하므로 50002라고 지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이름을 환하긴 경우에는 4자리 숫자로 지령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가공을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프로그램 번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석을 넣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02번이 G81이라는 드릴링 사이클을 이용한 예제 프로그램이다라는 식으로 주석을 넣어주게 된다면 프로그램 안에서는 영자와 숫자의 관계를 지닌 구조로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람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가 화면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게끔 블록의 앞에와 뒤에 작은 소가로와 여는 소가로, 닫는 소가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볼 수 있지만 소가로에 있는 내용을 NC는 읽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나중에 0002번이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러한 주석을 넣어주셔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넣어서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면 다음으로는 G40, G49, G80이라는 초기 모달 G코드를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구경 보정 취소, G49 공구 길이 보정 취소, 고정 사이클이 취소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겠다라는 의미며 요거 외에 임의의 초기 모달 G코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지령을 해주셔도 되고 생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1이라는 시퀀스 번호가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 안에는 1번과 2번이라는 2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두 공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첫 번째 공정과 두 번째 공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정의 시작되는 부위에는 시퀀스 번호를 부여해서 현재 시작되는 블록의 번호를 공정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N1이란 현재 놓여진 블록이 1번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첫 번째 공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에서는 먼저 1번 공구를 이용한 파이 12짜리 센터 드릴 작업이 필요하므로 T01 사용할 공구를 호출하여 M06이라는 공구 교환 자동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능에 의해서 1번 공구를 주축에 장착한 후 공구 교환을 해서
1번 공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로 안에 있는 D12의 센터 드릴이라는 내용도 주석으로서 1번 공구가 나중에 어떤 공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러한 부가 설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구가 1번 공구 교환이 된 후에는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구 교환한 위치에서 소재 근처로 와야 되는데 이 4개의 구멍을 작업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에 의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먼저 공구 교환한 위치에서 첫 번째 가공할 위치인 좌표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좌표를 지령하시려면 기계 원점에 있는 위치에서 현재 갈 위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치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도면상의 한 위치를 원점으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면상에 보시면 가공물 소재 중심을 기준으로 좌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프로그램 원점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를 G54라는 위치에 설정해 놨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G54에 들어있는 기계상의 좌표인 이 위치를 프로그램 원점으로 하겠다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G90 가공할 위치로 X 원점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80, Y축으로 원점에서 뒤쪽이니까 플러스 40인 첫 번째 구멍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공할 위치에 왔다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멈춰있는 주축을 S 회전수를 1500으로 줘서 M03 주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XY축으로 가공할 위치에 와 있고 스핀들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 Z축 가공할 소재 근처로 접근합니다. 이때 공구를 여러 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구마다 길이 차이가 달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길이 보정을 해서 Z축 제로점을 모두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43 공구 길이 보정을 해서 이때 1번 공구에 대한 길이 보정할 양인 H01번만큼을 보정 후에 이렇게 정해진 원점인 Z0에서부터 위로 50mm 떨어진 위치까지 급속 이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점에 있는 상태에서 50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구는 공구 교환한 기계 원점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소재 50mm 떨어진 위치까지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M08이라는 절삭률을 이용한 M08 절삭률을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할 준비가 됐다면 이제 실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러한 구멍을 자동으로 뚫어주는 기능이 G81 드릴링 사이클이므로 G81 드릴링 사이클 구멍 뚫을 위치는 현재 놓여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모달이 돼서 생략 가능하며 이 위치를 어디까지 뚫을 거냐 가공할 깊이는 센터 드릴이기 때문에 소재에서부터 약간의 그 구멍 뚫을 위치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마이너스 방향의 3인 위치까지 그리고 R을 3을 줘서 F200으로 절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G81 블록에 X, Y, Z, R, F를 주면 움직이는 이동 순서는 50이라는 Z 위치에 있는 공구가 R점인 Z3까지 급속 이송을 한 후에 3에서 마이너스 3까지를 절삭. 이때 절삭은 200이라는 절삭 속도에서 이송 속도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G99라는 코드의 영향을 받아 R점인 Z3까지를 살짝 공작물에서 떨어집니다. 이때 G98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초기점 복귀를 하시게 되면 Z축 초기점 50까지를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50으로 도피를 하게 되면 다음 옆에 있는 구멍의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시 R점까지 소재 근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런 같은 소재상에서 안전하다면 G99라는 R점 기능을 이용한 복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공이 끝났다면 앞에 있는 두 번째 구멍을 이동해서 이 위치를 작업해 줘야 되며 G81 블록을 다시 수행을 해야 하지만 81이라는 코드가 모달이 되기 때문에 이동할 X, Y 좌표만 지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공할 위치는 절대 지령이므로 원점에서 X는 마이너스 80, 모달이므로 생략이 가능하고 Y 값은 원점에서 앞이니까 마이너스 40인 위치. 이때 가공할 최종 깊이는 Z-3, R은
3, F는 200이라는 위에 있는 동일한 조건이 모달되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멍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3까지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G99가 모달되어 R점까지 도피가 끝났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인 이 위치로 이동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멍의 좌표는 절대지름이므로 원점에서 오른쪽 X 플러스 80에 Y는 마이너스 40. 이 위치에 와서 동일한 조건의 작업이 끝났다면 다음 가공할 위치 X는 80에 Y는 40이라는 좌표를 지정해서 네 번째 구멍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구멍의 위치를 찾아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값들을 모달한 상태에서 센터 드릴이 작업이 끝났다면 반드시 고정 사이클 후에는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 취소 기능을 이용해서 공구를 좀 더 안전하게 위로 급속 이송을 해서 Z축으로 200이라는 위치로 쭉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1번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작업할 2번 공구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 공정으로 바로 넘어가시기 전에 중간에 이런 M01이라는 선택정지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M01은 굳이 꼭 써주셔야 되는 기능은 아니고 사용자의 편의를 이용해서 지령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M01이라는 코드가 프로그램을 중간에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지금 예제와 같이 여러 개의 공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공정을 한꺼번에 수행을 한 후에 가공된 부위를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중간에 잘못된 공정이 발생해서 가공이 불량이 났을 경우에 어느 가공 공정에서 잘못됐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샘플 가공을 하실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공정을 한 공정씩 멈춰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이 끝나는 마지막 부위에 M01을 지령해서 기계가 여기서 중간에 정지되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 공정씩 작업을 하고 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다음번부터 작업하실 때는 중간에 굳이 공정이 끝났을 때 정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M01이라는 기능이 정지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정지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작 판넬상의 선택정지 스위치에 의해서 ON을 해놓으면 M01 기능을 만났을 때는 정지가 되고 오프로 놓았을 경우는 M01 기능을 써도 프로그램이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M01 기능을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정지 또는 정지하지 않게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정이 끝난 다음에는 M01이라는 선택정지를 사용해서 지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공정이 끝난 후에 이제 두 번째 공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N2번 여기서부터 두 번째 공정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시퀀스 번호를 부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공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구 교환을 하려면 T02 2번 공구를 호출해서 M06 툴 체인지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구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2번 공구가 어떤 공구다라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가로 안에 직경이 8.5짜리 드릴 공구다라는 주석을 넣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번 공구 교환이 끝났다면 마찬가지로 2번 공구를 드릴 작업할 위치에 가져다 놓게 된다면 작업하는 순서는 센터 드릴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가공할 위치에 공구를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의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이때 두 번째 공구의 원점도 여전히 X, Y는 소재 중심, Z는 윗면이므로 G54를 지령해서 원점의 위치를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G54라는 코드는 첫 번째 공정에서도 지령이 되었기 때문에 모달이 되므로 두 번째 공정에서도 같은 원점을 사용하신다면 굳이 지령하실 필요가 없이 모달되어 생략이 가능하나 혹시 중간에 두 번째 공정에서부터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지령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G54에 들어있는 위치를 원점으로 해서 공구는 X 원점에서 왼쪽 마이너스 80, Y는 40이라는 위치에 접근시킨 후에 주축을 회전수 1000의
1000을 주어서 N03 주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XY축으로 가공할 위치로 왔다면 Z도 소재 근처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가 바뀌면 공구에 대한 길이 차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공구 교환 후 Z축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G43이라는 공구 길이 보정을 해야 하므로 G43 공구 길이 보정, 이때 2번 공구에 대한 길이를 보정할 양을 H02번에 들어있는 값만큼 보정을 해서 공구를 정해진 원점에 50mm 떨어진 위치로 급속 이송을 하면서 M08 절삭유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Z방향으로 50에 있는 공구를 이제 드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일반적인 드릴 작업인 81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깊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을 조절하시는 G73과 83이라는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칩 배출은 없이 살짝 칩만 끊어주는 형태의 고속 팩 드릴링 사이클을 이용하신다면 G73을 이용하시고, 이때 지령된 XY는 가공할 위치, 그런데 현재 가공할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좌표는 모달이 되어 생략이 가능하며 가공할 최종 깊이는 원점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25까지를 50에 있는 공구를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R점까지 접근, 이때 R은 Z값 3으로 지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R점이 3까지 급속 이송을 한 후에 3에서 마이너스 25까지를 피드 180이라는 속도에서 절삭을 하게 되는데, 73의 경우에 양 조절을 하는 드릴링 사이클이기 때문에 Q의 지령한 값만큼 1회 절입을 합니다. 그래서 R인 Z3에 있는 공구가 Q라는 값만큼 5mm 절입 후에 파라메터에 설정된 값에 의해서 1mm 살짝 공작물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Q만큼 절입을 하고 다시 1mm 도피 후에 Q만큼 절입, 이거를 Z-25가 될 때까지를 반복 수행한 후에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G99라는 코드에 의해서 R점까지를 도피합니다. 이렇게 R점에 도피되어 있는 공구는 이제 나머지 가공 구멍들을 찾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가공할 구멍의 좌표인 X 마이너스 80에 Y는 마이너스 40이라는 위치에 가서 G73 동작을 이용한 구멍 작업을 하고, 다음 구멍으로는 X80에 Y는 마이너스 40에서도, 그리고 네 번째로 X80에 Y40이라는 구멍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C가 이런 73 블록에 맞는 동작을 이용해서 4개의 구멍 가공을 모두 완료했다면 작업이 끝난 후에는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 취소 기능을 이용해서 취소를 해주시고, 현재 마지막 가공한 위치 좌표에서 R점 복귀를 했기 때문에 Z가 3인 위치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구를 소재 위쪽으로 안전하게 위로 임의에 200이라는 위치로 급속 이송을 해서 도피한 후에 이제 작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종료인 M30 코드를 지령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G81이나 G73이라는 고정 사이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다음으로는 탭 가공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먼저 G84 탭 사이클입니다. G84 코드를 이용하면 가공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령된 X, Y축 가공 구멍 좌표로 급속 이송을 한 후에 R점까지 급속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점에 접근한 공구를 R점에서 Z점까지 주축이 정회전하면서 절삭을 하고 난 후에 구멍 바닥 깊이에서 주축 정지 후에 P라는 어드레스에 지령한 휴지 시간만큼 축 이송을 정지합니다. 이때 이 P라는 휴지 시간은 단위는 세크 초의 단위로 지령하며 앞에 배웠던 내용에서처럼 휴지라는 G04 코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X와 P라는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미리 어드레스상의 X가 구멍의 좌표를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 시간에 X를 사용하실 수 없고 여기서는 반드시 P라는 영문자에 의해서 휴지 시간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휴지 시간이 P는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는 어드레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초를 쉬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1000분의 1로 지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P에 10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에 지령한 휴지 시간만큼 축이 이동을 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지 시간이 끝나면 주축이 이번에는 역회전을 하면서 G98이나 G99에 지령된 값에 의해서 초기점 혹은 R점까지를 복귀하게 되고 이렇게 복귀가 끝나면 다시 주축이 정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84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의 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회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84라는 코드에 의해서 회전 방향이 들어갈 때는 정회전, 나올 때는 역회전으로 나오는 이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F는 일반적인 이송 속도가 아닌 회전수 곱하기 피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수와 피치 값을 나타내게 되면 프로그램상에 지령한 회전수와 그 F라는 값을 나눠서 나오는 그 치수가 피치가 되기 때문에 1회전당 이 지령된 피치만큼을 이동하면서 절삭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4라는 코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일반 탭과 리지드라는 모드의 탭 두 가지를 선택하여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 탭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단순히 축의 회전 방향만 바꿔주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나 정확한 탭을 내기 위해서는 주축의 회전에 동기하는 Z축 이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의 수행은 리지드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리지드 모드에 의한 태핑에서는 태핑 축이 나사 리드마다 주축 1회전합니다. 그러므로 리지드 모드를 이용한 탭은 프로팅 척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고속 고정도의 태핑을 할 수 있습니다. 리지드 탭의 모드는 지령 형식은 일반 G84 블록과 동일하나 프로그램을 보시면 G84 전 블록에 M29S A의 회전수를 지령하게 되면 이 M29라는 코드에 의해서 리지드 탭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지드 탭을 하겠다라는 기능을 먼저 알려주신 상태에서 G84의 블록에 맞게 작성하여 직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리지드 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M03 주축 정회전은 회전이 불가능하며 여러분들이 따로 M03이란 지령을 하지 않아도 G84라는 코드가 주축의 회전의 방향을 정회전으로 들어갔다가 역회전으로 회전을 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M03 지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회전으로 절삭을 한 후에 역회전으로 나오는 탭을 주로 사용하지만 웬나사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회전 방향을 가지므로 G74 역태핑 사이클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령 형식은 G84와 같으며 G74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역회전으로 절삭을 한 후에 주축에 스핀들이 멈춘 상태에서 마지막 점에 주축이 정지된 상태에서 나올 때 주축이 정회전을 하면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F는 회전수 곱하기 피치에 의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링 가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85 리머형 보링 사이클입니다. 이 코드의 특징은 그림을 보시면 R점에서 Z점까지 절삭 가공을 하고 난 후에 G81이나 82 지금 같은 다른 코드들의 경우에는 나올 때의 동작이 G00으로 급속 이송을 하여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직선 절삭을 하면서 천천히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공구가 Z축으로 나오면서 가공된 부위를 다시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85의 경우에는 절삭 이송 속도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그럼 G86이라는 보링 사이클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기능의 특징은 먼저
XY축으로 가공할 위치로 급속 이송을 한 후에 R점까지 급속 이송을 해서 접근을 한 후에 다시 R점에서 Z점 구멍 최종 깊이까지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구멍 바닥에서 주축이 정지를 해서 멈춘 상태에 G98이냐 G99라는 코드에 의해서 R점 혹은 초기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86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난 후에 가공된 소재의 형상을 보게 되면 주축이 멈춘 날끝 부위에 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86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황삭 보링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5나 G86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85는 절삭 후에 나올 때 전체적으로 다시 절삭을 하면서 나오고 86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작업이 끝나고 나올 때 주축이 멈춘 상태에서 날끝이 닿는 부위에 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 모두 정밀한 보링 작업을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G76이라는 정밀 보링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구멍 바닥에서 주축이 정지하여 공구가 소재에 닿지 않게 이동 후 Z축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가공면이 좋은 보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76 블록을 보시면 어드레스의 Q라는 값이 바로 공구, 이동, 양, 시프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X, Y라면 가공할 구멍 좌표, Z는 가공될 Z축 종점의 좌표, R은 R점, P는 작업이 끝나고 바닥 구멍 최종 깊이에서의 휴지 시간, F는 이송 속도. 이제 지금까지 거의 사용한 어드레스와 동일한 조건에 이제 Q라는 공구, 이동, 양이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76이라는 정밀 보링 코드가 어떠한 경로에서 작업을 해주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 보링의 작업 순서를 먼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지정된 X, Y축 좌표점에 급속 이송을 합니다. 두 번째로 초기점에서 R점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작물 근처에 접근을 했다면 R점에서 구멍 최종점인 Z점까지 절삭 이송을 해서 보링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보링 작업이 끝난 후에 P라는 어드레스에 지정한 시간만큼 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면을 다듬은 후에 지축 오리엔테이션 후 Q만큼 도피합니다. 이때 주축 오리엔테이션이란 주축을 회전하고 있던 스핀들을 멈추는 기능으로 일반적인 주축 정지인 M05라는 정지 코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주축이 멈추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날이 정지되는 위치가 다르지만 이 M19라는 주축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주축이 정지되는 위치를 NC에 미리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를 찾아 동일한 위치에서 날끝이 정지하므로 날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공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의 여유를 감안해서 Q라는 지정된 치수만큼 날이 멈춘 반대 방향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주축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날끝이 이렇게 9시 방향에 멈췄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날이 없는 3시 방향의 공간의 여유를 감안해서 Q라는 거리를 지정해서 3시 방향 쪽으로 살짝 공구를 이동하시게 되면 이 점선 부위에 공구 형상에서처럼 공구와 소재가 닿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구와 소재가 닿지 않는 상태로 이동이 된다면 이제 G99나 G98에 의해서 초기점 혹은 R점으로 소재 바깥쪽으로 공구가 이송을 합니다. 그렇게 공구가 복귀되고 난 후에는 다시 원래 있던 중앙 위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Q에 지정한 만큼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가 되고 복귀가 완료되면 다시 주축이 정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보링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공을 하고 나서 공구가 도피해서 Z축으로 나올 때 공구와 소재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이동한 후에 공구가 빠지기 때문에 면이 좋은, 정도 좋은 보링 작업을 하시기에 적당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때 Q의 값을 지령하실 때는 반드시 양의 값으로 지정을 하셔야 하며 마이너스라는 음의 값을 지정하여도 방향은 무시됩니다. 그러면 기계가 날끝이 멈추는 주축 오리엔테이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9시 방향에서 날끝이 멈출 수도 있고 혹은 3시 방향 또는 12시 아니면 45도 각도인 이런 위치에 공구가 멈출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상에 지령한 Q값은 항상 거리의 값으로 양을 지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 의해서 이동을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9시 방향인 경우에는 X축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플러스 방향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상에 지령할 수가 없어서 이 공구가 움직이는 시프트 방향은 파라메타 5101번의 4번 비트와 5번 비트에 의해서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1번에 보시면 4번과 5번 비트의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라메타의 비트에는 이진수의 값을 지령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0 또는 1이라는 두 숫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4번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두 각각의 비트에 0가 넣어 있거나 또는 0, 1번 또는 1, 0 또는 1, 1이라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5번 비트와 4번 비트에 모두 0, 0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X 플러스 방향으로 0, 1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X 마이너스 방향으로 1,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면 Y 플러스로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Y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된 방향에 따라서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9시 방향에 날끝이 멈춰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X축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5101번에 5번 비트와 4번 비트를 모두 00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보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백보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백보링인 경우에는 정밀보링과 차이점이 그림을 보시면 가공하고자 하는 보링 부위에 입구가 좁고 그 안쪽에 넓은 부위에 보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링 공구를 가공 중심 구멍 중심에 X, Y 좌표에 놓고서 Z축으로 가공할 위치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가공하지 않는 입구 부분에 날끝이 접촉을 해서 파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백보링을 이용하시게 되면 소재에서 약간 위로 떨어진 위치를 초기점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재상의 가장 안쪽 최종 가공할 위치를 R점이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고정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공하기 위해서 소재 근처에 왔을 때 소재 윗면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를 R점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가공할 최종 깊이를 R점으로 그리고 가공할 보링 부위의 단의 시작점을 Z점으로 지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수를 입력을 하셨다면 백보링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령된 X, Y 좌표점에 급속으로 이송을 하고 난 후에 초기점에서 먼저 공구가 소재에 닿지 않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주축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축이 일정한 방향에 멈춘다면 파라메타에 설정된
그 방향에 따라서 Q라는 값에 의해 공구와 소재가 닿지 않게 살짝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된 상태에서 공구와 소재가 닿지 않았다면 소재 안쪽인 R점까지를 급속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렇게 R점까지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가 소재 안쪽에 접근을 했다면 이제 절삭을 하려면 공구의 중심이 가공물 중심에 와야 되기 때문에 Q라는 값에 의해서 원래 있던 위치로 복귀를 한 후에 주축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축 회전한 상태에서 R점에서 가공할 Z점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절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링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입구가 좁기 때문에 현재 중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공구가 나온다면 이 턱진 부위에 날끝이 닿여 있기 때문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나올 때도 들어갈 때와 같은 방법으로 주축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공구와 소재가 닿지 않은 상태로 Q의 지령한 값만큼 살짝 빠졌다가 초기점까지 급속으로 공구가 공작물 바깥쪽으로 나온 후에 원래 있던 Q만큼 복귀된 후 초기점에서 다시 주축을 정회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87 백보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가공이 끝나면 G98이나 G99라는 코드에 의해서 초기점으로 빠질지 R점으로 빠질 건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지만 G87의 경우에는 무조건 초기점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에 G99라는 코드를 지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Q라는 값에 의해서 공구 시프트가 될 때 공구 시프트 되는 방향은 G76 보링 사이클과 동일하게 5101번의 5번 비트와 4번 비트에 설정된 값에 의해서 지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구가 어느 위치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파라메타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다음부터는 파라메타 설정은 매번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링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G85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링 작업을 할 경우 86을 이용한 경우와 정밀 보링, 백보링 이런 코드들을 이제 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링의 경우에도 입구가 좁고 가공하고자 하는 부위가 넓을 경우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가 좁고 가공하고자 하는 부위가 굉장히 넓다면 아무리 공구 이송을 해서 Q만큼 이동을 해도 공구 입구 부분과 공구의 관계가 이동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없게 공구가 입구보다 크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백보링을 사용하시면 이제 약간의 제약 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공구가 들어갈 공간과 입구 부분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며 또한 관통된 경우에서만 보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잘 생각하셔서 백보링을 지령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보링 코드 중에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G88과 G89라는 코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G88이라는 보링 사이클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XY축으로 이동을 해서 R점까지 내려온 후에 R점에서 Z점까지 절삭 이송을 하면서 천천히 보링 가공을 하고 난 후에 구멍 바닥에서 P에 지령한 시간만큼 휴지 시간을 갖고 난 후 공구가 빠질 때의 동작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상의 이 부분이 바로 수동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자동으로 G98이나 99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기계가 알아서 공구를 도피를 시켜주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축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Z축으로 공구를 R점까지 빼내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동 작업이 가능한 이런 경우에 G88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G89라는 코드를 보시면 이거는 G85라는 리머형 보링 사이클과 움직이는 동작이 동일하나
85와 G89의 차이점은 85의 경우에는 P라는 어드레스를 지령하실 수가 없어서 구멍 바닥점에서 쉬는 시간을 지령하실 수가 없지만 89의 경우에 P라는 어드레스에 의해서 구멍 작업이 끝난 완료된 끝점에 P라는 휴지 시간만큼 작업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절삭이송 속도로 G98이나 G99에서 복귀되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89와 85의 차이는 휴지 시간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선택하여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89까지 고정 사이클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고정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제 구멍 가공이 완료된 후에는 항상 맨 마지막에는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 취소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정 사이클 작업이 끝난 후에 프로그램 종료나 공구 교환을 하기 전에 G80 고정 사이클 취소하지 않았다면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해 주셔야 되며, 만약에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G00이나 G01이라는 G코드 그룹의 01번 그룹에 속하는 코드에 의해서도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 취소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 사이클 뒤에 G00이나 G01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G80이라는 고정 사이클 취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 사이클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아래 있는 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고정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